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오늘은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입니다. 촛파일 혹은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고도 하는 오늘 사찰에서는요.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힌다는 연등회와 또 아기 부처상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 등 다양한 종교 행사가 열립니다. 단순히 종교를 좀 넘어서요. 불교에서 전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베품, 그리고 부처의 자비가 좀 모든 이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지역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전남 축구의 상징인 드래곤즈 팀이 3연승을 달성하며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 초반만 해도 좀 약세를 면치 못했던 드래곤즈가 어떻게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었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뼈아픈 실책, 연이은 패배. 선수도 감독도 승리에 목마르긴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올 시즌 전남 드래곤즈의 상위 스플릿 진출은 가능한 걸까? 리그 개막 후 5연 K리그 클래식 12개 팀 중 최하위. 그런데 말입니다. 그랬던 팀이 갑자기 연승을 시작합니다. 물론 전남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영민, 최효진, 김영우, 고태원, 이슬찬.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이 선수 계속 지켜볼 겁니다. 봄이 오른발 크로스 뒤쪽 헤딩! 크로스바! 숨죽이고 있던 용의 승천이 시작됐다. 팀의 연승 행진을 이끌어가는 전남의 1등 공신. 허용준! 자, 결국은 전남 드래곤즈의 믿음직한 공격수 넘버 19 허용준 선수를 소개합니다. 원점으로 가져옵니다. 자, 전남 드래곤즈의 미래,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희망, 허용준 선수와 오늘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제가 중계석에서만 보다가 네. 이렇게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너무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얼굴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어떤가요? 훨씬 더 잘생기시고, 그러니까 멀리서 봤는데 일단 잊고 있었네요. 이거를. 순간. 너무 멋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지난 울산전에서 5번째 골 정말 네. 멋있었어요. 네. 바로 이쪽에서 네. 상대 울산의 리차드를 네. 완벽하게 제쳐내고 네. 왼발 슈팅. 앞쪽에 리차드 접어놓고 허용준 왼발! 첫 승의 자신감 속에 터진 골 퍼레이드. 한 골 한 개의 도움으로 승리의 주역이 된 허용준 선수. 5대0으로 앞서가는 전남! 해채신 선수한테 달려가서 네. 아까 저랑 했던 거 네. 이걸 했단 말이죠. 그렇죠. 사전에 맞춰놨던 겁니까? 네, 제가 전에 레알 마드리드랑 경기를 하는 거 보고 이제 호날두가 그 세레머니를 하는데 되게 인상 깊더라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골을 넣으면 이런 세레머니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패채신 동료한테도 이제 전반 끝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전반 끝나고? 예, 미리 약속된 게 아니고 전반 끝나고 제가 패채신한테 이렇게 내가 만약 골을 넣게 되면 이런 세레머니를 우리가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말처럼 제가 골을 넣어가지고 바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고연전의 사나이라 불릴 정도로 대학 시절부터 주목받았던 에이스. 전국체전, 춘계축의 대학연맹전 득점왕까지 오르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결국 U20 국가대표 타이틀을 얻으며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 초 슈틸리케호의 깜짝 승선은 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또 다른 계기가 됐죠. 지동원 선수 이후에 아마 전남 드래곤즈에서 배출한 아주 오랜만에 배출한 네. 국가대표였잖아요. 우리 네. 허용준 선수.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 슈틸리케 감독이 깜짝 발탁해서 네. 중국 원정에 우리 허용준 선수를 또 깜짝 투입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때 그렇죠. 기분이 어땠어요? 정말 좋을 만큼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저희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할 감정도 없이 그냥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고 이렇게 경기에 딱 임한 것 같아요. 대표팀에 합류하고 돌아와서 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혹시 그래요?
스스로 동기부여 때문인가요? 아니면 진짜 기량이 한 번에 확 는 건가요? 뭐 기량이 늘었다기보다는 좀 마음적으로 제가 좀 자신감을 많이 찾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뭐 이렇게 자신감을 뭐 찾기 위해서는 뭐 저희 감독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코치님들, 저희 뭐 팀원들이 많이 좀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감한 돌파와 강력한 슈팅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꿔온 허용준 선수. 하지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작은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힘든 고비를 넘어 다시 맞이한 2017년의 꽃길. 올 한 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려는 그의 열정은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허용준 선수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축구 레슨. 오늘 허용준 선수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드에서, 여러분의 피치 위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허용준 선수처럼 상대 수비수를 한 번에 제칠 수 있는 그런 필수 무기를 하나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기술입니까? 한번 볼까요? 허용준의 원포인트 레슨 챕터 1 스텝 오버. 이거는 뭐 숫자에 따라서 상관없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헛다리를 넣으면 되는데 웬만하면 저는 2번에서 3번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 한 번, 둘, 2개. 아하. 네. 원포인트 축구 레슨 2탄입니다. 네. 두 번째 기술은 뭡니까? 끌어당기기입니다. 공과 밀당을 하는 듯한 분위기의 기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와보세요. 아, 네. 올 때 끄는 겁니다. 수비수가 올 때 끌어야 네.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제가 한번 수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네.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약간 어설프지만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왼발을 못 써요. 아, 그래요? 허용준 선수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축구 레슨 챕터 3. 예, 이번에는 뭐 헛다리 응용 기술이라고. 오, 이번 기술은 조금 수준이 높은데요. 보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서 아마 제가 아나운서 중에는 축구를 제일 잘하지 않을까 자부하면서 전국에서 아마 제가 아나운서 중에는 축구를 제일 잘하지 않을까 자부하면서.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허용준 선수와 함께했던 원포인트 축구 레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드래곤즈 허용준 선수의 숙소 최초 공개. 쉬는 공간 역시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네요. 뭐 제가 이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좀 갖기 위해서 네. 지역마다 쓰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썼던 어제 글씨가요. 글씨가 좀, 네, 좀 막하게 써가지고 자, 4월 25일. 네. 뭐 훈련할 때만큼은 내 스스로 분위기를 올리고 즐겁게 하자. 집중만큼은 남들보다 더 해야 하고 어떤 세션이 들어갈 때는 무섭게 하자. 나머지 시간엔 즐겁게 하자. 이렇게 어제는 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써왔다는 축구 일지. 팀의 에이스로 승승장구하던 시절은 물론 부상으로 벤치 신세를 져야 했던 순간까지 이 안에는 축구에 대한 그의 열정과 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허용준 선수한테 엄청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어요. 네. 언론 관심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네. 좀 부담되거나 아니면 뭐 동료들이 시기한다거나 그러지 않나요? 아, 그런 건 없고요. 좀 더 뭐 어떤 인터뷰를 봤어요. 제가 뭐 네이마르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는 뭐 이런 부담감도 즐길 줄 알아야 진정한 프로다, 진정한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되게 와닿더라고요. 뭐 이렇게 관심을 주시고 또 저를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시고 하는 거는 또 제가 또 잘해야 되는 의미고 또 부담감보다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허용준 선수가 이제 앞으로 정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네. 본인이 축구 선수로서의 꿈이요? 꿈이 있다면? 당연히 축구 선수의 꿈이라면 국가대표가 꿈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번 갔다 왔는데 그걸로 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이제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또 충분히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고 또 A매치 100경기 이상을 뛰는 게 저 또
꿈이자 목표입니다.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들보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축구선수 허용준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박성원 아나운서와 밝은 미소가 매력적인 허용준 선수 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선수들이 있는 우리 전남 드래곤즈 2017 경기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과 이번 주 일요일에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3시에는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팀과 맞붙을 예정이고요. 또 일요일 7일이죠. 오후 3시에는 순천 팔마 경기장에서 광주팀과의 한판 승부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현장에서도 좋고요. 우리 허용준 선수를 비롯한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을 한 목소리로 응원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요, 입맛을 살려줄 채소, 삼채인데요. 삼채하면 어떤 거지 하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게 달고, 맵고, 씁쓸한 3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삼채라고 불리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삼채로 만든 음식들 광주에서 맛보시죠. 백운조 수지와 청양산이 반기는 이곳은 장성군 남면입니다. 꽃도 많이 피어 있고, 오, 건물을 향토로 지어놨네. 오, 저거 보세요. 피노키오. 아, 너무 귀엽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마치 동화 속 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요즘, 이 집 음식이 그렇게 좋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사실 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손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곳 음식은 자꾸만 손이 갑니다. 고기의 느끼한 맛도 다 잡아주고요. 삼채 피클이 새콤달콤해가지고 진짜 맛있네요. 먹다 보니까 좀 머리도 맑아질 것 같고 또 정력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한 이 집 맛의 주인공, 바로 삼채입니다. 달고 쓰고 매운 3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삼채. 위에는 부추를, 아래는 인삼을 닮은 채소입니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사장님 이게 지금 다 삼채인가요? 이곳은 약 15,000제곱미터 규모로 삼채를 재배하는데요. 직접 기른 삼채로 음식을 만드니까 더 믿고 먹을 수 있겠죠? 사장님, 근데 제가 삼채를 처음 봤는데 어떤 게 삼채예요? 이게 삼채예요. 아, 이게 약간 근데 자그마한 파처럼 생겼네요. 이제 부추가 부추와 비슷합니다. 파랑 부추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원래 근데 이렇게 크기가 작나요? 아니, 훨씬 한 30cm가 큽니다. 한 이 정도. 그럼 이건 약간 덜 자란. 지금 이제 초봄이라 지금 막 심은 거예요. 오, 이야, 아니 근데 사장님 원래부터 농사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7, 8년 전에 이쪽으로 기농을 해가지고 그 몸이 안 좋았어요. 간도 안 좋고 이도 안 좋고 또 갑상선도 안 좋고. 그런데 이제 이 삼채를 길러갖고 먹어가지고 완전히 안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삼채에 대한 애정이 엄청 많습니다. 삼채를 먹고 건강을 회복한 사장님은 직접 삼채 재배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성껏 기른 이 보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아, 근데 사장님, 이 삼채 말고도 주변에 다른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그 문어가 그 제초를 안 뿌리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잡초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인력을 많이 소비했다도 우리는 그 문어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풀 달리 손으로 뽑아줍니다. 그러면 너무 뽑을 게 너무 많다. 자연과 닮은 약이 되는 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점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들, 바로 체험을 하러 온 학생들인데요. 이곳에선 삼채 모종 심기, 피클 담그기 등 삼채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삼채를 처음 보는데 직접 이렇게 보니까 신기해요. 삼채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드려서 건강 좋게 할 거예요. 아유, 기특하죠. 식당 한켠에 떡하니 자리 잡은 수많은 장독들. 이 안에 또 다른 보물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눈으로만 보기 좀 아쉬운데 저도 한번 이렇게 좀 들어서 안쪽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덕이 엄청 크네요. 예. 바로 여기입니다. 어머, 향기가. 우와. 이게 보면 얼핏 보면 간장같이 생겼잖아요. 간장 같아요, 근데. 간장은 아니고 삼채 효소 발효 액입니다. 아. 이게 이제 한 2년 된 것인데 한번 드셔보실랍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요. 우와. 많이 씁쓸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대로 먹으면? 아니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1대5로 네. 물하고 타서 드신데 네. 그냥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게요, 그야말로 반전 있는 맛이라고나 할까요? 맛있어요? 우와. 이거 뭐 막 섞으셨어요? 과일 뭐 여러 가지 좀 섞으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섞고 삼채 그대로? 삼채하고 하여튼 설탕하고 그 두 개만? 네, 2개 해가지고 아니,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쓴맛, 단맛, 매운맛 플러스 신맛이 나옵니다. 아, 이 발효액은 진짜 직접 드셔보셔야 그 진가를 압니다. 이건 삼채 잎으로 만든 장아찌인데요. 깔끔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삼채를 넣고 짠맛을 줄인 쌈된장. 별미더라고요. 그야말로 삼채 천국인 이곳. 이제 이곳이 자랑하는 음식을 만나볼까요? 일본 주자 닭백숙. 토실토실한 토종닭을 잘 손질한 뒤에 삼채 뿌리와 잎을 아낌없이 투하합니다. 여기에 잘 우린 삼채 육수를 붓고 소금을 넣으면 끝! 마늘, 인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삼채 하나면 만사 오케이예요. 저 태어나서 이런 백숙 처음 봤어요. 이곳은 굴비를 찔 때도 이렇게 삼채를 넣는데요. 먼저 삼채를 쫙 깔아준 뒤에 굴비를 올려주면 비린내는 확 잡고 영양가는 확 올린 굴비찜이 탄생합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삼채의 건강 식탁입니다. 굉장히 푸짐하죠? 일단은 요리를 시식해보기 전에 삼채의 본연의 맛을 느껴보기 위하여 생삼채 뿌리 부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완전 그냥 씻겨놓기만 해놓은 생삼채입니다. 아, 이게 참 맛이 묘하더라고요. 딱 깨무는 순간에 매콤하면서 중간에 또 달달해지면서 씁쓸하면서 깔끔하게 끝나요. 무슨 맛인지 모르시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이래서 삼채라고 불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훈훈한 비주얼의 삼채 닭백숙. 또 이 닭다리를 뜯어야 백숙 좀 먹을 줄 안다고 하는 만큼 제가 야무지게 먹어봤는데요. 맛있어. 아니, 고기 먹으면 안 돼. 삼채도 같이 먹어야 돼. 여러분, 고기랑 삼채를 같이 먹으면요. 이야,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국물도 한번. 아, 뜨거. 깔끔하네요. 이게 삼채가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그런지 혈액순환이 지금 너무 잘 돼서 막 몸에 막 열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잠시 좀 자켓에서 벗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저한테 삼채가 딱이더라고요. 다음 주자는 삼채 굴비. 요것을 밥에다가 이렇게 맛깔나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한 입에 딱. 아, 맛있어. 진짜로. 또 이 삼채 비빔밥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인데요. 이 고추장도 삼채로 만든 겁니다. 음식들이요, 누가 더 맛있나를 외치는 것 같았는데요. 삼채는 어떤 음식에 활용해도
막힌 콜라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직접 키운 삼채로 만드는 정성 가득한 음식. 풍부한 맛과 영양으로 식객들을 유혹하는데요. 나른한 봄, 건강채소 삼채로 활력 충전해보는 건 어떠세요?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이른 초여름 날씨 보이겠는데요.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나들이 계획 세운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도 강원 자외선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와 겉옷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5, 60년대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 바로 베트남의 한 오지마을인데요. 이곳은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서 무려 버스로 6시간을 타고 달려야 만날 수 있는 산악지대 사파라고 합니다. 이 사파는 어떤 풍경과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사진으로 떠나는 사파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속초, 양양, 고성 지역에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뜻깊은 사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사진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베트남 오지마을로 떠납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첨단 세상 속에서 아직도 순수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카메라 앵글에 담는 이들도 있는데요. 사진 속 베트남 오지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4월 초 보원 1600 그리운 사파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베트남 고산지대 소수민족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작가들은 아직도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고생했던 점도 많을 것 같지만 또 많이 느끼고 또 생각했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뭐 인상적이었던 거나 아니면은 느낀 점 같은 거가 있을까요? 그래서 마치 그 몽환적인 그 산촌 마을을 갔다 했을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갔다 와서도 너무나 그리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번 사진전 도록 타이틀에도 멈춰진 시간을 찾아서 오죽하면 그리운 사파 사진전이라고 타이틀을 붙였겠습니까? 모두들 10분이 다 가슴속에 그 그리움이 사무치도록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예, 맞습니다. 곳이군요. 베트남 소수민족의 도시 사파. 해발 1600m 산악지대 사파엔 다양한 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산악지대다 보니 산을 깎아 만든 계단식 논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아름다운 풍광 아래 순박한 12개 부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 네. 여기도 되게 독특해요. 무슨 축제 현장 같은데 이곳은 어떤 모습인가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 반샤오라는 마을에 가기 전에 이제 중간에 잠깐 이제 자유 촬영하려고 내렸어요. 그냥 그 쌀축제 하는 그 축제장에서 한쪽 코너거든요. 이거는 눈을 가리고 이제 이 망 안에 염소를 하나 넣고 울타리 안에서 맨손으로 이제 염소를 잡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중에서 나머지 세 작품은 이제 거의 같은 건데, 네.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빨간 모자를 쓴 여인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런 여인네들을 좀 독특해서 네. 이제 뭐 알아보니까 뭐 레드 자오족이라고 그래요. 따로 그 부족이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여러 부족들이 여기 모여서 이제 하는데 요 레드 자오족들이 좀 화려하고 그런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아서 뒷모습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강조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연작으로 이제 작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동영상도 찍어왔는데요. 계단식 논에 사는 원주민들의 1년 잔치 라이스 테라스 축제. 우리나라 축제에서 닭을 맨손으로 잡는 체험과 꽤 비슷하죠.
흥겨움 속에 정도 더 도터워집니다. 정렬의 붉은 모자 레드 좌우족, 블랙이 주를 이루는 블랙 흐멍족, 그리고 플라워 흐멍족 등 모두가 고산지대 패셔니스타. 잔치의 춤은 찐빵 속 단팥, 전통 무용이 이방인의 발길을 멈춰 세웁니다. 멍석 하나 깔지 않았어도 하늘 끝자락, 행복하게 머물고 있는 그들의 축제는 쉼없이 이어집니다. 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일례일종대 사람들 함성이 하늘을 흔드는데요. 줄다리기였네요. 농경문화에서 빠질 수 없죠. 이제나 저제나 세월의 변화 더딘 공간. 우리네 5, 60년대를 보낸 듯한 삶은 풍족하지 않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산 발꿈치 계단식 논. 자연의 순응에 가진 걸 내다 팔고 필요한 걸 얻어오면 그뿐. 한 장 사진, 그들의 마음이 전해져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기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감상하고 계시던데 이곳 사진들이 무척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게 지금 베트남이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해외여행은 많이 안 해봤지만 베트남은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정말 멈춰진 이 팜플렛처럼 멈춰진 시간을 제가 이 사진으로서 베트남 여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개가 이렇게 많다는 거를 이 작품들을 통해서 처음 알았네요. 안개 낀 고원 위 새벽. 소녀는 무얼 그리 간절히 빌고 있을까요? 자욱한 안개를 헤치며 어디로 돌아가는 여인들의 발길일까요? 안개와 뗄 수 없는 도시. 작가님, 이거 사진들이 굉장히 뿌연데 고산지대에서 촬영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사진은 사파라는 이 도시에서 사진인데 네. 1600구지의 이상의 그 도시예요. 근데 첫 들어가자마자 속초면 속초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하는 식으로 이 사파라는 동네는 이 안개도시 사파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하는 이런 것이 있을 정도로 안개가 365일에서 300일은 낄 정도의 그냥 안개도시입니다. 이게. 안개도시라는 아예 그 명칭이 따로 있어요? 예, 안개도시로 해가지고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상태에서 안개가 1600m니까 많이 이 구름이 회오리를 쳐요. 네. 이렇게 회오리 치는 순간에 이 다락눈이 순간적으로 보이는 안개 속에서 보이는 이런 것을 찰나의 순간을 그대로 이거 포착을 한 사진입니다. 그러네요. 여기가 딱 보이네요. 이 순간이 불과 한 2, 3초, 10초 정도 되면 또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모양이 돼갖고 막 하얗게 돼버리고 이 순간만의 찰나를 잘 포착을 한 사진이에요. 가진 게 별로 없는 소박한 삶. 아침부터 아낙네들 손길이 바쁩니다. 결을 털고 농이라 불리는 모자를 팔고 그 안에선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독특한 세상도 만날 수 있죠. 다음 사진도 굉장히 재밌어요. 할머님께서 뭐를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도 처음에 이게 가스통에 가스를 뽑아 올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오토바이를 주입시키는 기름통이에요. 여기 주유소 가서 여기다 기름을 담아와서 네. 펌프질을 해서 오토바이 기름을 올려가지고 요 호수를 잡아서 오토바이 주입을 시키고 요 메타기로 이제 계산을 받는 거예요. 주유소가 따로 없고 이렇게 간이식으로 하는 거예요? 산악지대니까요. 그래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축제엔 뭐니 해도 난장. 헛헛한 속을 채워줄 담백한 국수가 모락모락 익어가고 내친김에 마이크도 잡아봅니다. 여러 부족들이 나와서 식당 하면서 그 쌀국수도 만들어주고 또는 그 부족들이 주변에 서 있으면서 아기도 업고 또 구경도 하고 그런 부분들. 이번 사진전을 둘러보니까요.
그들의 멈춰진 시간 속에서 자연적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An empty street, an empty house, a hole inside my heart. 단출하고 거짓 없이 순수하게 살아가는 베트남 소수민족. 그들의 일상이 담긴 사각 프레임을 보며 잊고 있던 옛 향수와 함께 번박했던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는 건 커다란 행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요, 사파의 아름다운 자연과 또 사람들의 순수함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오지에 전 세계 배낭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행 가실 때요, 화려하고 편안한 곳도 좋지만요, 이렇게 사파 여행처럼 사람 향기가 나는 그런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요, 경북 상주의 매력을 찾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나들이 하기 딱 좋은 계절, 상주에서 찾은 데이트 코스 지금 즐겨보시죠. 솔로들의 심기가 유난히 불편해지는 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건 오로지 커플들뿐. 그러나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솔로들의 외로운 옆구리 더욱 시리도록 만들어 보렵니다. 오직 연인들을 위한, 연인들에 의한 데이트 코스 제한. 사랑이 꽃피는 도시 상주로 갑니다. 바야흐로 완연한 봄, 주말 외출엔 어김없이 연인주의보가 발령하는데 자전거의 도시 상주도 예외는 아니었으니 주위엔 온통 가족, 부부, 연인까지 그야말로 커플 천국 솔로 지옥. 그래서 제안하는 첫 번째 데이트 코스. 다름 아닌 자전거 박물관 되겠습니다. 언뜻 둘러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에선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 탈 수 있다는데요. 트랙 안에 있는 어린이용 자전거는 신청서 없이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가족용 자전거인 마차, 2인승 자전거, 미니벨로 같은 자전거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대여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신 후 자전거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들러도 부담 없이 무료라니 이런 특권이 또 어디 있으리요. 가족을 위한 마차 자전거부터 커플들의 상징이라는 2인승 자전거까지 종류별로 골라 잡아 보세요. 오늘 남자친구랑 같이 상주에 패러글라이딩 하러 왔었는데요. 오는 길에 자전거 박물관이 있어서 들려봤는데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이 자전거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남자친구랑 2인승 자전거 타봤는데 너무 좋고 오늘 날씨도 좋고 상주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데이트 코스로 짱이에요. 모두들 상주에 많이 놀러오세요. 이 봄 낭만적인 자전거 데이트 놓치면 후회하겠죠? 커플 자전거 타니까 너무 재밌어요. 재미는 또 있습니다. 바로 먹는 즐거움을 빼놓으면 섭섭하죠. 그래서 제안하는 두 번째 추천 코스. 무양동의 한 카페인데요.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늑한 분위기에 한 번, 달콤한 맛에 두 번, 향긋한 향에 세 번 반한다는 커플들의 워너비 장소. 명색이 데이트인데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쯤은 필수 아니겠어요? 특히 이곳이 끌릴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다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 카페를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자, 제가 좋아하는 빵을 열심히 굽고자 이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이 음료 한 잔에 무한 리필되는 카스테라를 드시면서 만족해하시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이 일을 계속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음료를 주문하든 직접 만든 수제빵을 무료로, 그것도 무한대로 제공하고 있단 말씀. 주희 언니가 여기 빵 입맛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오늘 처음 왔는데 역시 빵이 부드럽고 해서 빵도 공짜로 많이 주시고 커피도 맛있고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날 직접 만든 건강한 수제 디저트를 배 터질 때까지 맛볼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카페의 혁명. 특히 카스테라는 수다섯 명에 빠져 있어도 자꾸만 손이 가는 마성의 빵이란 말씀. 촉촉하고 부드러운 그 맛이 젊은 층의 취향까지 저격합니다. 일단은 카스테라 자체가 무제한이라 가지고 가격 면에서도 괜찮은데 카페 사장님도 너무 지우시고, 그래서 가끔은 약간 손님들이 많이 이렇게 그냥 무제한이다 보니 많이 드시는 거 보면 약간 가격 면에서 걱정이 되게, 돈이 약간 수익이 남으실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보면은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카스테라 중에 맛도 가장 맛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입이 궁금해서 찾고 알콩달콩 이야기꽃을 피우기 위해 찾고 익숙해서 또 찾는 디저트 카페. 커플들 주머니 사정까지 생각한 착한 카페로 낙점합니다. 그러나 디저트와 차 한 잔으로 성에 찰 그들이 아니었으니 자고로 홀로 죽은 사랑이 고프고 커플들은 배가 고프답니다. 그래서 찾은 오늘의 추천 코스 세 번째 장소, 이름하여 펍 레스토랑. 식사도 즐기고 술도 한 잔 기울이는 멀티플한 저녁 시간이 가능하다고요. 오픈식 주방이라 보는 즐거움까지 2배. 그래서인지 청춘들과 젊은 부부에게 인기가 좋다는군요. 더욱이 주인장마저도 커플이란 사실. 셰프인 신랑과 저희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요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저희는 이탈리아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을 약간 퓨전을 해서 이탈리아 음식을 위주로 이제 많은 손님들이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퓨전식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같이 와인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상주에서 쉽게 보실 수 없는 그런 음식점입니다. 저희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가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재료의 신선함을 기본으로 소스와 드레싱까지 손수 만들어 쓴다는 이곳. 특히 인기 메뉴 목살 스테이크는 2인분의 넉넉한 양을 자랑하니 커플이 즐기기엔 안성맞춤이겠죠. 부부 커플도 대만족. 여보 사랑해요. 64년 생일 축하해요 여보. 어머. 자 브라보 합시다 여보. 브라보. 소맥부터 와인까지 술 종류도 각양각색이니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죠. 다른 카페에 비해서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장님이 직접 목살 스테이크 요리해 주시는데 되게 나오면 따끈따끈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와인 맛도 좀 살아나는 것 같고요. 와인 한 모금에 담을 상주에서 함께하세요. 이쯤에서 끝이라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 커플들에게 낮밤이 어디 있으랴. 틈만 나면 보고 싶고 돌아서면 그리워지는 것이 솔직한 마음일 터. 보다 화려한 밤을 보내고 싶다면 마지막 제안에 주목하시라. 애정전선 맑음을 보장하는 볼링장 두겠습니다. 배당 시간은 아침 10시에 배당을 하고요.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 덕분에 젊은 층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데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게임을 즐기게 된다는 점이 이곳만의 매력 포인트. 짜릿한 승부엔 역시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법이죠. 나른한 봄의 스트레스까지 안드로메다로 사라진 지 오래. 아니 그런데 요리조리 아무리 살펴봐도 그냥 평범한 볼링장.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화려한 밤을 보내라는 말인지요? 여기 시설도 좋지만 시간이 되면은 락타임으로 바뀌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프로님들 두 분이 계셔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분위기 급반전. 음악과 함께하는 락 볼링장으로 변신한다는 점. 락타임 시간은 평일은 저녁 11시부터 시작되고요. 주말은 저녁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만 있다면 애정지수 상승세는 따놓은 당상. 짜릿하고 화끈한 볼링 게임 한판 승. 이런 게 바로 락 볼링만의 묘미 아닐런지요. 평일과는 달리 주말이면 1시간 더 일찍 락타임으로 바뀐다고 하니 새벽까지 이어지는 화려한 밤을 상주에서 함께 하세요. 자, 오늘 추천해드린 데이트 코스 어떠셨나요? 상주의 알짜배기 포인트 잊지 마세요. 홀로족의 쓸쓸한 마음에 기름을 붓는 데이트 코스들. 하지만 안 생긴다 낙담하지 말고 거절당했다 실망하지 말지어다. 사랑에 꽃피는 도시 상주에서라면 홀로족도 커플이 될 수 있을지니 솔로지오 커플 천국. 여기는 러브인 상주입니다. 봄의 낭만과 푸짐한 디저트, 또 근사한 저녁 시간과 마지막으로 만나봤던 화끈한 락 볼링장까지 정말 제대로 된 데이트 코스 만나봤는데요. 배가 아프네요. 질투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커플들의 알콩달콩한 데이트가 배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아픈 배 부여잡고 운동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혼자 하셔도 충분한데요. 집에서 배우는 홈 트레이닝 지금 함께 하시죠. 최근 집에서 하는 운동, 홈 트레이닝이 인기입니다. 바로 저렴한 비용에 효과가 좋기 때문이죠. 간단한 도구로 가능한 운동 홈 트레이닝. 지금부터 효과 100배 운동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홈 트레이닝에 필요한 운동 기구들을 알아보기 위해 매장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로 요가 매트와 아령, 폼 롤러, 짐볼, 필라테스 서클 등이 있습니다. 운동용품이 있는 데에 들어오니까 왠지 저도 사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조급함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매출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 때죠? 네, 요즘 여름에 대비해서 여성 고객님들이 몸매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들 많이들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트레이닝이나 피트니스 관련돼서 많은 매출들이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습니다. 요즘 어디서든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홈 트레이닝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핫한 여름이 다가오는데 그렇다고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하기에는 그렇고 간단하게 집에서라도 조금 움직여보고 싶거든요. 근데 네네.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제 집에서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뭐 맨손 운동이나 아니 뭐 도구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다 운동 기구가 있어도 사실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집에 다 있는 뭐 수건이라든가 물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볼까요? 기본 몸풀기는 어느 정도나 하면 될까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몸이 따뜻하게 열이 날 정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아리를 충분히 풀어주는 견상 자세, 그리고 골반 앞쪽,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는 전사 자세, 그리고 부가적으로 옆구리를 늘려주는 반달 자세랑 삼각 자세를 통해서 온몸을 충분히 이완을 시켜보겠습니다. 강아지가 엎드린 모습 같다고 해서 일명 견상 자세인데요. 뒤꿈치를 땅에 붙이고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를 최대한 높이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다리는 까치발을 들고 한 다리는 뒤꿈치를 꽉 누르신 상태로 2초간 지속을 하신 상태로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을 바꾸시는데 이 동작은 한 10번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전사 자세입니다. 앞 무릎을 90도로 세우고 뒷발은 까치발을 합니다. 양손은 귀 옆으로 올리고 어깨는 최대한 눌러주고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허리와 엉덩이를 내려줍니다. 오른쪽 왼쪽 2세트씩 반복을 하시면 가장 좋고요. 이제 한 번 하실 때는 호흡은 한 3번 정도 반복하셔서 한 10초 정도 한쪽 땅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반달 자세. 옆구리 근육을 풀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 동작은 삼각 자세인데요. 옆구리와 다리 스트레칭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본격적으로 맨손 운동을 배워볼게요.
자, 이제 본 운동을 해야 할 텐데요. 네네. 본 운동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네. 어떤 것들로 준비됐어요, 오늘? 이제 자기 체중만을 가지고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고요. 슈퍼맨 엑서사이즈랑 스쿼트라는 동작을 할 겁니다. 마치 슈퍼맨을 떠올리게 한다고 해서 슈퍼맨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요. 만세 자세로 엎드린 상태에서 호흡을 내쉬는데 이때 양손과 양발을 들어 올립니다. 자, 양손과 양발을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려주시고 이때 허리와 엉덩이 힘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팔다리를 들고 내릴 때 호흡을 같이 내쉬고 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반 밑에 여기가 네. 엄청 아프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이렇게 하면 맞는 운동일까요? 이제 허리에 무리가 안 가게끔 엉덩이 등 쪽에 조금 더 힘을 주시면 되고요. 네, 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올 여름 비키니를 충분히 입으실 수 있습니다. 비키니 입어요? 네. 자, 그럼 한 5번 더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비키니를 입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번엔 가장 효과가 좋다는 스쿼트 자세입니다. 허리와 가슴을 펴고 엉덩이가 허벅지와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기에는 쉽지만 가장 힘든 자세이기도 하죠. 이제 보통 허벅지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아주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거든요. 바로 올라오면 되나요? 예, 바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개인의 뭐 체력 상태에 따라서 뭐 적게는 10회에서 많게는 20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앉겠습니다. 스쿼트 자세는 정확한 동작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자,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무게 중심은 발 뒤꿈치에 6 정도, 앞꿈치에 4 정도 무게 중심이 실리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초보자의 경우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체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엔 도구를 이용해 볼게요. 자, 이제 벤트 오버 덤벨 로우라는 동작이고요. 등 운동입니다. 이제 덤벨 대신에 집에 있는 도구, 물병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령이나 덤벨이 없어도 작은 물병만 있으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45도로 숙인 다음 물병을 든 양팔을 옆구리 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양 견갑골, 날개뼈를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등을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때 팔이랑 어깨에 힘을 빼고 등 쪽에 자극이 가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다음 동작은 프런트 레이즈인데요. 물병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비교적 손쉬운 동작입니다. 이제 이쁜 어깨 라인과 쇄골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건을 들고 계시네요. 네네, 다음은 이제 수건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할 거고요. 런지 트위스트라는 동작입니다. 이번엔 수건을 이용한 동작입니다. 무릎을 세우고 수건을 잡은 양손을 90도로 든 채로 허리를 좌우로 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런지 트위스트 동작은 허벅지랑 힙, 몸의 중심 부분 운동입니다. 런지 트위스트는 몸의 중심과 하체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으로 균형적인 몸매와 매끈한 허리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계절을 떠나서 네. 늘 해야지 제 몸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단시간에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몸에 무리가 오게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조금 길게 계획을 잡고 집에서 뭐 손쉬운 동작들로 꾸준하게 건강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확한 동작이 운동 효과를 높이니까 정확한 동작과 함께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건강하게 운동하세요. 홈 트레이닝은 특정 도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운동을 하더라도 정확한 동작과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홈 트레이닝으로 건강하게 예뻐지세요. 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동작들로 건강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